안녕하세요. 내가 보려고 만든 주식 정리 5화입니다. 오늘 주제는 분할 매수입니다. 주식을 한 번에 사지 않고 어떻게 나눠서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맞추려 하지 말고 대응할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1,000만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한 번에 모두 투자하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나눠서 접근하면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는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대응권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살 때 가장 많이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사야 할까? 조금만 사야 할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은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감정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분할 매수는 이런 고민을 줄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분할 매수는 단순히 몇 번에 나눠 사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정해야 합니다. 횟수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기준 없는 분할 매수는 물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면 평균 단가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유 비중과 손실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반드시 계획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참고할 투자자는 하워드 막스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리스크 관리와 시장 사이클을 중요하게 본 투자자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느냐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시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장은 좋아질 때도 있고 과열될 때도 있고 다시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확신보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분할 매수도 결국 이런 시장 사이클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리스크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에서 리스크는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중요한 건 위험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장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시장 바닥은 누구도 정확히 맞히기 어렵습니다. 내가 산 다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기다리다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답을 맞히려는 방식은 부담이 큽니다. 분할 매수는 바닥을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틀렸을 때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오늘 정리할 분할 매수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째, 1차 매수 금액입니다. 둘째, 추가 매수 조건입니다. 셋째, 손절 기준입니다. 넷째, 예비 현금. 다섯째, 한 종목 최대 비중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1차 매수 금액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금액을 넣으면 다음 판단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1차 매수는 전체 자금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기준이라면 처음부터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넣는 방식입니다. 첫 매수는 시작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1차 매수는 확신이 아니라 탐색입니다. 좋아 보이는 종목도 처음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기보다 작은 금액으로 시장 반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후에 추가 판단을 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1차 매수 전에는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자금의 몇 %를 사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종목을 사는지 매수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추가 매수 기준과 손절 기준도 미리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매수 후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추가 매수 조건입니다. 추가 매수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만 보고 사면 계획이 아니라 감정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조건이 아직 살아있는지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추가 매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매수는 싸졌을 때가 아니라 시나리오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주가는 빠졌지만 기업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업황이나 실적 전망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후에도 현금 여력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가격 하락, 가치 유지, 현금 여력 이 3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추가 매수 전에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실적 전망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황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기업 자체에 악재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락이 시장 조정인지 기업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손절 기준입니다.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눠 샀더라도 기준이 없으면 손실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 이유가 깨졌는데도 계속 사면 위험합니다. 분할 매수에도 멈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할 매수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 사는 용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출 줄 아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세운 투자 시나리오가 무너졌다면 추가 매수를 멈춰야 합니다. 손실이 커지기 전에 상황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는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손절 기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이유가 훼손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 전망이 악화됐는지, 재무 리스크가 커졌는지도 봐야 합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했는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대체 종목이 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예비 현금입니다. 현금은 그냥 쉬는 돈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에서 현금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대응권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하락장에서도 추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힘도 현금에서 나옵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게 보던 종목이 더 좋은 가격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다면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에서는 일부 현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은 불안할 때 계좌를 지켜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현금 비중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예비 현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남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 돈은 급락 대응, 추가 검토, 다른 기회를 위한 자금입니다. 모든 돈을 한 번에 쓰지 않는 것이 분할 매수의 기본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한 종목 최대 비중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계좌 전체를 걸면 위험합니다.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쏠리면 작은 하락에도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최대 비중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중 관리는 수익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리스크 관리입니다. 비중 제한은 수익을 막는 장치가 아닙니다. 계좌의 균형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한 종목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으면 하락장에서 버틸 힘이 생깁니다. 분산과 현금 비중은 흔들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비중 체크도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을 30에서 40% 이내로 제한할지 정합니다. 테마주는 더 낮은 비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현금 비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1,000만원 기준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분할 매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용 예시입니다. 핵심은 한 번에 맞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형 배분은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현금 300만원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300만원으로 진입하고 이후 조건이 맞을 때 추가 매수를 검토합니다. 현금 300만원은 예비 대응 자금으로 남겨둡니다. 이 방식은 공격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보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전부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격형 배분은 1차 매수 비중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초기 진입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상대로 움직이면 수익 기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금 여력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형은 조건 확인과 손절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기회와 위험을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안정형 배분은 현금을 더 많이 남기는 방식입니다. 1차 매수 금액을 작게 가져가고 시장을 더 지켜보는 구조입니다. 수익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대응 여력은 더 큽니다. 하락장이 불안하거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안정형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배분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는 한 번에 마치기보다 나눠서 판단할 여지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계획, 조건, 현금 여력이 함께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기준 없이 나누기만 하면 물타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다면 분할 매수는 계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분할 매수 전에는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매수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확인 조건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커졌을 때 어떻게 관리할지도 생각해둬야 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판단이 덜 흔들립니다. 계획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비중 관리와 종목 분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이 몰리면 계좌 전체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다음에는 포트폴리오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얼마나 담을지, 어떻게 나눠야 할지 함께 보겠습니다. 계좌를 오래 지키는 방법을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공부를 위한 개인적인 정리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영상 내용은 투자 기준을 세우는 데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안전한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